가벼운 기침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면 혹시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함을 느끼지만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고 이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3기 이후에야 진단을 받으며 이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은 초기 발견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명 초기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미리 알아차린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감기나 단순한 피로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침이 몇 주 이상 지속되지만 심하지 않아서 무심코 넘긴다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지만 단순한 체력 저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이 줄어들어도 다이어트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폐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암은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작은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폐암이 보내는 경고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폐암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기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먼지를 흡입했을 때, 심지어 건조한 공기에서도 기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침이 몇 주 이상 지속될 경우입니다. 보통 감기로 인한 기침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암과 관련된 기침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기침을 해도 시원하게 가래가 나오지 않는 마른 기침이 계속될 경우 폐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침의 패턴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가끔씩 하던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목이 간지러운 느낌이 없이도 기침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 더 심해지거나 누웠을 때 기침이 심해지는 것도 폐암과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 감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폐암 초기 환자의 65% 이상이 지속적인 기침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염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정밀검사를 받고 나서야 폐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침 외에도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을까요? 만약 기침을 하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붓거나 갈색 빛을 띈다면 이는 폐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기침을 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쉬기가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더욱 신속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폐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이 기관지를 압박하면 기침과 함께 통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침과 폐암과 관련된 기침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감기로 넘기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침과 함께 폐암 초기 증상으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일까요? 혹시 평소보다 숨이 더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힘들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 때문일까요? 만약 이런 증상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다면 폐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이 커지면 기관지를 압박하거나 폐 조직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가 충분한 공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호흡이 점점 불편해지게 됩니다. 특히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날 경우 단순한 피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약 30%가 가슴 통증을 초기 증상으로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폐암과 관련된 가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르게 특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진다. 보통의 가슴 통증은 일정한 강도로 지속되지만
폐암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폐 주변 조직이 손상되거나 종양이 흉막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둘째, 한쪽 가슴만 유난히 아프다. 폐암 초기에는 한쪽 폐에서만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가슴 전체가 아닌 한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또는 왼쪽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결리거나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통증이 어깨나 등까지 퍼진다. 폐암으로 인한 통증은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나 등으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 상부에 종양이 생기면 어깨나 날개뼈 주변에서 통증이 먼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면 암이 진행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호흡이 어려운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폐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숨이 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가슴 통증과 숨이 차는 증상은 다른 폐질환이나 심장질환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폐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과 관련된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폐에 종양이 생기면 기관지를 압박하거나 폐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 안쪽이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특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동반된다면 폐 조직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폐암과 관련된 가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과 다르게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아니라 가슴 전체적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거나 등이나 어깨 쪽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폐에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을 쉴 때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면 폐활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가벼운 운동 후에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40% 이상이 초기 단계에서 원인모를 가슴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더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폐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암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일까요? 목이 쉬는 것은 감기나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목소리가 변하고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성대 근처의 신경을 압박하여 목소리를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쉰 목소리가 오래 지속되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깊어지고 거칠어진다면 폐암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는 폐암 환자들에게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미국 감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에 목소리 변화나신 목소리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후두염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쉰 목소리와 폐암과 관련된 쉰 목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나 후두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폐암으로 인해 성대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만약 목소리 변화가 지속되면서 기침,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얇아지거나 낮아지고 말할 때 힘이 많이 든다면 성대신경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 변화가 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암이 진행될수록 성대뿐만 아니라 호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주의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이 진행되면서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함을 심하게 느끼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체내 영양분을 빠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도 폐암의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몸무게가 점점 줄어든다면 몸 안에서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암세포는 성장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과 관계없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 따르면 암 환자의 40% 이상이 초기 단계에서 체중 감소를 경험하며 폐암 환자의 경우 이 수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달 이내에 5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폐암의 경우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감이 심해지고 호흡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며 체중까지 감소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일까요? 기침을 하다가 가래에 피가 묻어나온 적이 있나요? 폐암 초기 증상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 중 하나가 객혈, 즉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폐 조직이 손상되면 기관지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붉은색 줄이 섞여 나오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폐암이 진행될수록 피의 양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래색이 붓거나 갈색을 띠거나 기침을 할 때 피가 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미국 폐학회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약 25%가 피 섞인 가래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폐암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폐암이 진행되면서 폐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기관지염, 폐렴 같은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기관지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폐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폐암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과 가래가 쉽게 낫지 않는다면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 섞인 가래, 반복되는 폐 감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다른 증상들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폐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이 폐암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0% 이상 증가하지만 3기 이후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흡연력이 있는 경우 저선양 CT 검사를 통해 폐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이상 증상이라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금연이 폐암 예방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에서 30배 이상 증가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백 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 조직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며 오랜 기간 흡연을 하면 폐세포가 변형되면서 암세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간접 흡연도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폐 건강을 지키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비타민C가 많은 감귤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폐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폐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공기질 관리와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내 공기가 탁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활용하여 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라돈, 성면, 공업용 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도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암은 예방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암의 경고신호 7가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암이 보내는 초기 경고신호 7가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겪고 있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피로나 감기로 넘기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을 놓치고 방치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증상 중 어떤 것이 가장 의외였나요? 혹은 폐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정보를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백서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